부동산 시장의 핫한 이슈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집터뷰. 이번 시간에는 토지 투자의 귀재, 상가의 신, 김종률 아카데미 김종률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책을 내셨어요. 예, 책 냈죠. 나는 오를 땅만 산다. 책을 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는 오를 땅만 산다. 대표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한 번만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2002년에 대학 졸업하고요. 네. 대학에서는 전공은 경영학 전공했습니다. 유통회사에 이제 2000년 1월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해 6월부터 점포 개발이라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업무냐면 이제 상권 분석하고 부실부동산 매각하고 상업적으로 보는 거죠. 아, 이 땅은 얼마짜리 땅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회사 일 때문에 뭐 부동산 경매를 2004년부터 배우고 그 일을 이제 한 14년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 업무만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보니까 이게 상가 투자도 되게 쉽고 토지 투자도 엄청 쉬운 거예요. 예, 공부는 이제 최근에 건국대 부동산학과 석사까지는 했는데 이론과 실전, 문무를 겸비한 이론과 실전과 실무. 관훈장.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나는 오를 땅만 산다를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 아우 뜨거워요. 예, 본격적으로 예. 토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일단 토지, 땅이죠. 땅 사는 건데 책을 쓰시면서까지 이렇게 좀 추천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 토지 투자가 예.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토지가 어렵다는 그 편견을 좀 깨고 싶었죠. 그리고 토지 투자는 사실 좀 토지 투자하다가 잘못된 사람들 보면은 은근히 그 전문가들 찾아가서 상담받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어떤 실력이 부재한 경우도 있지만 예. 윤리의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저는 제가 직장 다니면서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실전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조금 마음 먹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은 혼자 힘으로도 얼마든지 토지 투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책으로 전달하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현장 이야기를 많이 담아서 공법 이야기보다는 어떤 실전 이야기를 많이 담아서 책을 한번 내보자. 토지 투자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예.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예, 근데 실제로 아파트는 있잖아요. 예, 건물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학교라든지 주변에 이제 여건이 다 보이니까 아, 이 아파트가 괜찮다, 살고 싶다, 좀 별론데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토지는 정말로 주변에 뭐가 없다면 예. 이게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 봐서는. 그래서 좀 어렵게 느끼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좀 어려운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래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도 되고 대체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싸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쉽다는 말도 하는 거예요. 공부해보면 토지가 정말 쉬워요. 그래요? 예, 그럼요. 쉽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진짜로 쉬운지 어려운지 느낌 올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변 친척 어른분들 혹은 아버지 친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면 내가 몇 년 전에 어디에 땅을 샀는데 아직도 그 가격이야. 그렇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샀는데 안 올랐다 그런 거 있잖아요. 거의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왜 토지가 어렵느냐 또는 왜 토지를 샀는데 안 오르냐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호재가 있었어요. 일단 그 지역에 땅을 샀다는 것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호재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맞아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자면 호재가 실현됐지만 그 땅은 개발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운이냐? 절대 그렇잖아요. 아, 운이 아니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다. 그럼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서다. 공부가 부족한 거죠. 땅을 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왜 안 오르냐? 저한테 찾아온 분이 계셨어요. 저기 동해 경제자유구역인가? 거기 땅을 산 거예요. 근데 거기 시행자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호재를 보는 눈이 부족해. 첫 번째가. 그렇죠. 그 호재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서 사업 추진되는 걸 보고 그 무렵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개발구역을 지정한 것들이 있죠. 그거 보고 사가지고 그게 호재가 실현이 안 돼서 투자가 안 되는 거. 투자를 망치는 거. 그게 첫 번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를 대라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전철이 개통항을 어디 개발하잖아요. 호재가 있어서 개발하는데 그 개발축이 이제 농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야를 딱 사놨다. 그럼 이제 역세권 산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은 몇 자리도 못 써.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단계. 거의 그 두 가지예요. 그러면 예. 초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토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토지 투자를 한다. 뭐부터 해야 돼요? 공법 공부를 기초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공법 공부를 할 때 포인트를 이제 우리 공법 공부를 할 때 예외적인 거 하면 안 돼요. 토지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면 이를테면 개발 제한 구역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래서 막 쫙 그럴 필요 없고 어느 동네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더라. 어느 동네 개발 제한 구역이 역세권 개발 사업지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하더라. 근데 그 쭉 연역을 들어가서 보면 언제부터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검토했다가 나와요. 근데 대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7호선 지나가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더블 역세권이 될 예정이거든요. 어디 더블 역세권이냐면 서해안 보선 전철이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 그 전철 개통 예정인데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그전에는 여기 하나 지나가는 개발 제한 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광역 전철에서 일반 전철로 바뀌면서 일반 철도로 바뀌면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그 사업 시행자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자체에서 부천시에서 여기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하고 좀 개발하면 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토지 투자는 이제 그 패턴인 거죠. 네. 그렇게 찾으면 그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시간은 걸려요. 그렇죠. 예, 이게 공부는 하지만 그런 패턴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패턴. 예, 그래서 꼭 공부를 할 때 공법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근데 공법 공부를 할 때 그 예외적인 행위 제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시고 토지의 기능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뉴스를 같이 보면서 사례를 많이 봐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례 공부. 예, 사례를 많이 보는 게 저는 답사 많이 가는 이야기 절대로 안 하거든요. 답사 많이 가면은 실적 많이 늙겠죠. 네. 답사는 하루에 3개 이상 가기 힘들어요. 답사를 가서 둘러보고 공부하는 게 사례 공부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활동 시간 대비로 봤을 때 제한적이죠. 저는 전화로 조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고 투자를 하고 뭐 투자 저뿐만 아니라 회원님들도 투자에서 실패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조사를 많이 하니까 이게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쭉 쌓이니까요. 이런 패턴의 호재는 이런 시점에 요런 땅에 시가지가 되더라, 돈이 되더라, 다 경험치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말씀하신 공법 공부는 보통 뭘 보고 해요? 공법 공부는 저는 뭐 이것저것 많이 했죠. 네. 저도 공법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다른 선생님 토지 강의도 많이 들었고. 예. 다른 책도 있고? 예. 심지어 지금도 공인중개사 공법 공부를 합니다. 예. 뭐 동료 교수가 책도 보내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봐요. 법 바뀌는 거 이런 거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내년 거 법 바뀌는 거 많거든요. 이제 또 공부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네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쉬운 거구나.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니까 뉴스를 많이 보라고. 예. 신문 기사든 특히 뭐 신문 기사를 많이 읽어야죠. 그죠? 예. 신문은 환경을 많이 읽어야죠. 맞습니다. 뉴스를 많이 읽으라고 강조를 하셨던데, 그건 뭐, 이유가 있어요? 그럼 뉴스가 누적이 돼야 돼요. 그래요? 공부가 누적되는 게 아니고, 일단 공법 공부랑 뉴스를 같이 가져야, 자전거 앞뒤 바퀴처럼 균형이 잡히게 잘 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강조하신 게, 아까도 좀 얘기하셨는데, 시행자를 꼭 염두에 둬라.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자가 정해져야지 이게 진짜 궤도를 타는 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이야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책에 있는 사례는 네.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가 네. 사업 시행자가 나오지 않고 결국은 이제 사업이 무산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철도 뉴스다. 철도 신안산선 같은 경우가 이제 BTORS 방식이라고요. 민간에서 지어서 BTORS 자막 넣어주세요. 네. 여기 이렇게.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이렇게. 자막을 잘 넣어요. 자, 이게 이제 민간 사업자가 지어서 오퍼레이션을 넘겨주는 방식인데, 그 RS가 리스크 쉐어링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민자 사업으로 하는 철도가 지나가는데, 이를테면 시흥의 매화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되게 애매해버린 게, 매화역 개통 예정지나 뭐나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개통하느냐? 거기 인구가 얼마 안 돼요. 거기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민간 지하철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지하철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인구 얼마 안 되는데 역 하나 만드는데 역사 하나 만드는데
많게는 1,000억 가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적자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업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민간 사업장 입장에서는 매화역 개통하기가 좀 어렵다. 그럴 수 있죠. 아, 여기는 그냥 철도로 지나가지 역은 만들지 말자. 예. 그러면 이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그럼 여기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해주라.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럼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온 아파트 입주자들이 그렇죠. 개발 분담금 내면 그럼 그 재원으로 철도를 만들고 열 개통하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자로 돌아오자면 네. 공공에서는 거기 못하겠다 손들었어요. 거기 땅값 너무 투기 수요 때문에 땅값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보상가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니까 못하겠다라고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그 옆에 보면은 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도 있고 하니까 이런저런 호재가 있으니까 해도 되겠다라고 한다면 또 민간 사업자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그쪽에서 개발 부담금에 대한 이 나오면서 그걸로 역사를 만들 비용이 충당될 것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소한 뉴스를 하나 보더라도 사업 시행자를 곰곰이 생각해서 보면 투자를 할까 말까 딱 보이거든요. 예.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됐다 해도 그 지역의 개발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업 시행자까지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다 아예 없진 않죠. 근데 이제 사업 시행자가 또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죠. 아, 그게 어떤 회사인지. 예. 예전에 어떤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이제 포승지구가 있고 한중지구, 현덕지구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한중지구인가 현덕지구인가 둘 중에 한 개가 그랬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중소기업 중앙회예요. 그래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무슨 산업단지 택지개발 사업을 합니까? 안 되죠. 근데 그 옆에 보면은 포승지구 같은 경우 책이 없는 사례라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기도시개발공사랑 평택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를 참여했어요. 네. 그건 해도 되죠. 거기는 2013년도에부터 보상 업무에 착수를 해가지고 2014년 얼마인가 제가 그 땅을 하나 보상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땅이 많다 보니까. 야, 땅 부자시네. 네, 그래서 거기서 보상 받고 다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첫 번째는 사업 시행자를 보라는 거고, 그 뒤에 암묵적인 어떤 표현 중에 하나가 사업 시행자가 어떤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냐. 이걸 정말 개발할 만한 회사인지. 예. 이상한데? 혹은 너무 낯선 회사인데. 그렇죠. 이런 거. 예. 뭐 신안산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신안산선 철도 사업 시행자가 그 전에 했던 사례가 까먹었어요. 이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름 다 어쨌든 좀 그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회사였어요. 결국은 이제 민자 적격성 여부에서 탈락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기로 했다가 탈락했죠. 그러다가 포스코는 대기업이잖아요. 포스코 컨소시엄이 하기로 하긴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사업 진도가 잘 나가죠. 오케이. 여기서 잠깐! 자, 지코노미 채널 유익하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